와가지고 내가 무슨 마사지사도 아니고 검사했더니 아닙니다. 항암 치료할 자신이 좀 없어요. 그것만 아니면은 암 치료 뭐 크게 이렇게 두려워할 거 아닌데. 거제에서 오신 백승화 선생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체육과 물리치료를 전공했고요. 현재 19년 동안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 거제도에서 인무브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는 백승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9년이라는 게 그럼 전공은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원래 전공은 체육대학교를 가서 건강스포츠라는 이제 학과를 졸업했는데, 근데 그 학과는 좀 특이하게 생활체육하는 학과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좀 교수님들이 조금 깨 계셔서 운동 처방학 쪽으로 계속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졸업하면서 운이 좋게 이제 병원에 스포츠교육센터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제가 주로 이제 수술 전후 환자분들, 그러니까 운동 지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병원에 일을 하다 보니까 옆에 물리치료실이 있었거든요. 그 물리치료실,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는 물리치료사랑 우리랑 하는 일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봉 차이가 나지? 그래서 총무과에 연봉 협상할 때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물리치료사들은 면허증이 있어서 이제 수가 청구를 우리가 하는데 너희는 이제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연봉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는 병원의 조직에 속해 있는데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일이. 이럴 바에는 내가 그럼 차라리 물리치료학과를 가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연봉 어느 정도 대우를 받으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병원 퇴사하고 물리치료학과 졸업하고 제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거의 이제 모달리티 치료라 해서 핫팩, 초음파, 전기, 통증 케어를 이제 그쪽으로 하고 엑서사이즈도 엑서사이즈가 메인이 아니라 뭐 심플, 컴플렉스 이렇게 처방이 나면 뭐 5분, 10분 간단히 하는 이런 운동 위주로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일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물리치료실에 오는 환자분들은 이제 운동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면 나 그냥 여기 마사지만 좀 더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니까. 그래서 내가 현타 와가지고 내가 무슨 마사지사도 아니고 전기 뗐다 붙여도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지? 약간 그런 매너리즘에 너무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다시 이제 체육으로 전향하게 된 케이스라서 저는 아예 이제 병원 들어갈 생각은 아예 없어요. 제가 그 딱 29살 때 필라테스 자격증 과정 들어가서 이제 30대 자격증 취득해서 거의 30살 때부터 올해 43이거든요. 그래서 한 13년 정도 필라테스를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 센터인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통증 케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필라테스 동작을 오래 가리키다 보니 이 필라테스도 좋은 운동이긴 한데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이제 3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수업이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필라테스 동작만 거의 위주로 하는 바는 딱 한 타임밖에 없고요. 대부분 이제 필라테스 동작은 조금 들어가고 이제 그만에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제 시간 동안 쌓아놓은 노하우 가지고 이제 매트워크라든지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수업들이 좀 더 많아요. 필라테스를 하면서 제가 왼쪽 허리 통증이 있거든요. 이게 병원에 있으면서 메덱스라는 이 척추 재활 운동 장비 그거를 이렇게 핸들링을 환자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장비를 쓰면서 약간 왼쪽 허리가 안 좋아졌어요. 그때 막 MRI도 찍어보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약간 고질병처럼 남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왼쪽 허리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필라테스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내가 왼쪽 허리 아프다는 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내가 잘 하던 운동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모든 걸 다 접고 남편이 있는 거제도로 갔죠. 어때요? 저는 부산은 도시잖아요. 뭔가 부쩍부쩍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거제도는 아무래도 이 특징이 있어요. 거제도는 약간 도시의 느낌과 촌의 느낌이
이렇게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아주동이라는 동네만 봐도 약간 신도시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차로 5분, 10분만 가도 약간 시골 느낌 있고 저는 조금 여유로워서 좋아요. 애들이 있으니까 어디 놀러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초반에는 거의 풀빌라 위주로 애기들 어렸을 때 막 다녔어요. 근데 1박이 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풀빌라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갖고 한참 그때 암 겪고 나서 이제 좀 봉급 나왔을 때는 열심히 풀빌라 다니다가 어느 정도 다 쓰고 나니까 좀 돈이 아깝다. 이제 이렇게는 놀러를 못 다니겠다. 그러면 우리도 좀 쉬고 그러면서 수익도 날 수 있는 뭔가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런 촌집을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촌집이 그 당시에는 만약에 1억 후반대 사면 리모델링비가 또 한 1억에서 1억 이상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할 거면 제 돈이 한 현금 2억은 있고 1억 대출 받는 게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안 하길 잘한 게 한참 알아보다가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거 있는 돈 가지고 한 2억 정도 대출 받아서 하면 대출 부담금이 너무 크니까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럼 이걸 하지 말고 우리 그냥 한 월세 내는 집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우리도 지내보고 한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빌려줘보고 이런 다른 업이죠. 이 겸업할 수 있는 걸 한번 우리가 도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세컨하우스가 그 월세 보증금 걸고 하는 게 괜찮은 게 나와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것 또한 안 지르길 잘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그 세컨하우스는 전원주택이거든요. 풀이며 벌레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돈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짜 사람 받는 걸 했으면 내 필라테스 센터를 제대로 운영 못했겠구나. 그래서 그 관리할 게 너무 많고 청소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아예 이제 남이 누가 돈 얼마 줄 테니까 좀 빌려달라 해도 그냥 안 하고 저희가 쉬는 공간이라고. 그래서 부모님 오셔서 쉬고 저희도 쉬고 2018년 9월에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센터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선생님 여기 만져봐봐. 뭐 만져지니까 만져진다고. 이게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전에 한 2년 전에 조직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다 해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만져져서 빨리 이제 선생님이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주변에 분들이 이제 유방암도 있으시고 시어머님도 유방암 있으셔가지고 빨리 가는데 나 2년 전에 조직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 했어. 그래도 뭐가 만져지니까 가긴 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 너무 바빴어요. 왜냐면 수업도 막 8-10타임 했었고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고 이래가지고 근데 마침 대학원이 그날 휴강이라는 거예요. 병원 가서 이제 총봐봤더니 이 형태가 너무 안 좋다. 조직 검사까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직 검사 했더니 암입니다.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서울병원에 가장 좀 빠르면서 좀 잘하시는 교수님한테 예약해가지고 수술이랑 이런 거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받고, 그러니까 집이 머니까 항암이랑 단사전 치료는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이제 다 끝나고 올해 이제 6년 차 정긴 검진 때문에 서울에 오게 됐죠. 암입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서류 준비할 동안 조금 기다리고 계셨을 때 그 긴 복도에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어떡하지? 그냥 약간 그냥 진짜 그 자체 복도에 앉았을 때 멍 때렸어요.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있는데 네. 병원에 저희 회원님이 그때 근무를 하셔가지고 이제 접수처에 계셨거든요. 이렇게 수납하는 데 계셨는데 회원님이 외과 진료 온 건 아셨고 회원님도 이제 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나 봐요. 뭐 결과 어떻게 하나 하는데니까 이제 듣고 오셨는 거예요. 이제 그 회원님도 갑상선 암이셨거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아팠던 분이 조금 괜찮다면서 위로를 해주니까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근차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일단 병원부터 정해야지. 빨리 되는데 가야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예약해놓고 집에 와가지고. 그럼 선생님이 그냥 어느 날 네. 만져지네? 밖에 없었고 네. 통증이나 이런 거는 겪은 적은 없는 거네요? 네, 유방암 특징이 통증이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떠냐면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이렇게 재활외과 막 다니다가 이상은 없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이제 림프전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팔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유방암이더라. 특징적인 게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게 되면 이미 한 3기는 이제 넘어간다고 병기가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정기검진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제가 T거든요. 네. T고 일단은 애들이 있으니까 좀 원래 성격도 좀 강한 편이고 그래서 저는 또 나한테 처음 겪은 거라서 뭔가 힘들어하고 뭐 이럴 겨를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할 때는 조금 진짜 힘들다 말이 절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독약을 내 몸에 퍼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세포까지 죽이잖아요. 그래서 첫 항암하고 와서는 3일 동안 정말 엄마가 밥 먹어라 이렇게 왜 말고는 진짜 정신없이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 밥 먹으라도 진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지가 아니라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였지. 그래서 3일 동안은 정신없이 그냥 누워만 있었는데 4일째 약간 정신을 차리니까 내가 어떻게 3일 동안 그러니까 날짜를 보니까 3일 지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뭐 힘들고 어지럽고 그래서예요? 뭔가 힘이 없어서? 첫 방학 때는 그런 것도 아예 못 느껴지고 그냥 수면 마취하듯이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몸은 힘들고 이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랬어요. 첫 항암 때는 그래서 4일째 정신 좀 차리고 그러니까 3일이 지났길래 어떻게 내가 3일 동안 이렇게 몸져 누워 있었지? 그리고 밥 먹으러 할 때도 진짜 내가 살렸고 눈 떠서 밥 먹은 기억밖에 밥 먹고 난 바로 잤어요.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할 때는 열심히 이제 또 인터넷 들어가서 등에서 첫 항암이 어떻고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지 보니까 이제 그것도 몸에 적응한다라고 대부분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항암은 좀 괜찮으려나 해서 이제 두 번째 항암 했을 때는 이제 이틀 정도 정신 못 차리고 그 텀은 어떻게 돼요? 첫 항암, 두 번째 항암? 4주마다 받았어요. 4주마다 받았고, 그러니까 몸이 조금 회복할 시간이 이제 있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패턴이 이제 안 거예요. 두 번째 항암부터는 이제 이틀째 정신 차리니까 속이 조금 미지근한 거. 근데 이제 크게 심하지는 않고, 그것도 일주일 내에 좀 좋아지고, 세 번째 항암 하니까 이제 한 일주일까지는 안 가고, 한 3일, 4일 가고. 그리고 유방암은 특징적으로 항항암제를 계속 쓰진 않고요. 암 세포마다 쓰는 항암 치료도 좀 다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씨라는 항암 4번 하고, 그래 T씨라는 항암 4번 했는데, 이 부작용이 좀 달라요. 이 부작용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A씨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좀 메스껍다. T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통, 관절통을 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4차까지 진짜 네 번째 항암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A씨 할 때 그냥 이제 백혈 수치가 안 올라오면 또 치료를 못 받아요. 마지막 3차 이제 끝나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한번 미뤘으면 좋겠다, 일주일만 미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제 피 검사하니까 백혈구 수치가 좀 안 올라왔다. 백혈구 그런 그 주사 맞고 가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미루는 게 좋을 것 같다 하길래 전 미루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 주 미루고 4차 하고 나서 이제 TC 들어갈 때는 울렁거리는 건 없었고 이제 다리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소실적에 또 기계체조에 가지고 굉장히 유연한 편이거든요. 근데 다리가 누워서 햄스트레칭 하면 다리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뻣뻣해서 스트레칭도 아예 안 되고 그것도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약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암 걸리면 수술도 다시 하겠고 방사선 치료도 다시 하겠는데 네. 항암 치료할 자신이 좀 없어요. 그것만 아니면은 암 치료 뭐 크게 이렇게 두려워할 거 아닌데 항암이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외형, 뭐 머리카락 빠지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처음 겪어보는 그런 힘듦이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항암은 진짜 힘든 치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필수인 거잖아요.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항암 치료까지가 그죠? 아니에요? 필수가 아닙니다. 유방암은 그 검사를 해가지고 온코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암 종류를 보고요. 항암 치료가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이제 상담 오시는 분 중에 항암 치료 몇 차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암 치료는 안 했으니까 온코 검사 패스하셨어요? 네, 이러면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다면서 그래서 방사선 치료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와, 그렇구나. 네.
그럼 그러고 나서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으로의 회복에 위한 관리도 있고 네.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한 관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내가 예방한다고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암이 왜 생기는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암 걸린 사람은 다시는 암 안 걸리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엄청 관리하기보다는 성향이 또 그런 성향도 아니라서 저는 항암할 때 심지어 저는 맥주도 먹었거든요. 맥주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안 먹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보다 그냥 한 잔 먹는 게 낫지. 이런 스트레스 것처럼.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특별히 관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되게 안 좋았던 습관들을 조금 고치려고 노력할 뿐 특별하게 예전과 엄청 다르게 살면 사람이 왜 순간적으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암이었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바뀌긴 사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습관들을 조금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내가 그래도 암 겪을 당시에는 30대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40대잖아요. 와, 3과 4는 정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몸이 내가 너무 이 체력적으로 딸리고 진짜 이게 에너지가 안 올라가는 게 느껴져서 이제 암이라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 노화의 기회에 접어들었다라는 현실적인 이게 더 많이 와닿아서 지금 오히려 암보다는 내가 이제 노화 관련돼서 내 삶을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건강 관리를 좀 더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좀 더 식단 관리를 좀 더 하고 좀 건강에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1년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들 때가 내가 왜 이렇게 또 건강에 신경 쓰지 보면은 이제 정기 검진이 몇 달 안 남았어. 그럼 매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원래 저는 5년 되면 완치다. 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주변에서도 5년 이제 지나서 축하한다라고 하는데 6년째 검사를 다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술했던 교수님은 그만두시고 다른 교수님이 지금 진료를 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냥 지방에서 혼자서 검사 받으세요 하는 것보다 또 잡아주니까 감사하면서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럼 제가 1년마다 언제까지 여기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저는 계속 1년 본인이 원하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계속 와서 받고 싶죠. 왜냐면 이 병원에서 안 받게 되면 사실은 나도 무뎌져서 매년 이게 검사가 안 받아지거든요. 제가 물리치료 사였지만 물리치료학과에서 암제어를 배우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수술하는 날에도 이제 저는 오른손을 전절제를 하고 그리고 림프를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저도 암이고 뭐 학과에서 암에 관련돼서 안 배우니까 그때도 이제 뭐 논문 찾아보고 뭐 이제 인터뷰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림프 제거하신 분들한테는 팔 쓰지 마라 이런 내용이 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조심해야 되는 거 맞지만 이게 어디까지 쓰지 말란 얘기야. 약간 그런 것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수술 그래도 적어도 한 달은 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엔 한 6주 정도 그냥 수업 아무것도 안 하고 조금 운동만 가동범위 운동만 조금 해주면서 있었는데 한 그 외과 협진 나가지고 재활의학과 그 진료 보러 갈 때쯤 이게 생겼어요. 당겨. 이 뭐지? 그럼 재활학과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는데 근데 교수님 너무 좋으셨어요. 지금 병원을 옮기셨는데 그래서 교수님 제가 팔을 이렇게 뻗으면은 이렇게 당기는데 이 당김이 그냥 근육이 당기고 이런 느낌이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애가막 증후군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막 증후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처음 들어보는 증후군이라 가지고 아니 교수님 제가 물리치료사였는데 그런 쪽은 처음 듣는다면서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면 내가 의학용을 좀 써서 설명을 해주겠다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검사를 했죠. 또 그 논문 서치를 해봤는데 그런 증후군이 있는데 그 관련된 운동이 그냥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조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증후군에 딱 맞는 이런 운동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칭 가동 범위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당기는 이 느낌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나 논문 찾아봐도 특별한 운동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제 몸에서 이제 적용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저는 재활한 케이스고, 그리고 애가막 증후군 이런 것들도 이제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겪어보면 확실히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럽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느낌도 알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히도 전공한 거를 잘 살려서 그 제 스스로 저는 그 재활 운동을 했죠. 수술 후에 많이들 처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그냥 되게 레어한 케이스였던 거예요? 이게 수술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요. 아하. 감시 림프절을 하든지 아니면 곽청술이어서 대부분 림프를 많이 제거하는 수술을 하신 분들한테 위험도가 높아요. 발병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담하다가 저도 뭐 수술 방법은 어떻게 하셨어요? 뭐 감시림프절이나 곽청술 하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팔 올라가는 범위에 뭔가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관절이 굳어서가 아니라 애가막 증후군일 수도 있다. 그러면 간단한 테스트를 이건 해볼 수 있다. 라고 해보면 지금 저한테 어깨 재활 받으신 분들 중에 유방암 수술하시고 만약에 이제 10명을 케이스를 들면은 한 6분이 애가막 증후군. 근데 저 또 그런 케이스도 있다. 참. 이게 감시림프절이나 곽청술을 하지 않아도 복부 재건하신 분들도 애가막 증후군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혜연님 두 분이 복부 재건 하셨거든요. 네. 그분들도 애가막 증후군이 생기셨어요. 완전 전절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보형물을 넣어서 일단 복원을 좀 할 것이냐, 아니면 자가 근육 가지고 이제 다 가슴을 만들 것이냐. 근데 저도 이제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유방암이라는 게. 책을 몇 권 사서 수술 사례를 몸을 보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야, 전절제하면 이렇단다. 티인데도 불구하고 나 이거 못하겠는데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할 거면은 그래도 보형물 넣는 것보다는 자기 근육이랑 이걸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코디네이터 분이랑 상담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 유방이랑 성형외과랑 협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8시간이고 수술 하루에 한 명밖에 못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수술 날짜가 한 달 딜레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림프 전이가 있는데 수술 딜레이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제가 학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그렇진 않을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보형물 넣는 단계. 근데 저는 이제 지방이 있잖아요. 만약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지방이 처치가 안 되니까 또 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뭐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는데 뭐 엄마 없어도 안 되겠나. 그리고 엄마는 그냥 전절제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냥 약간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깨끗하게 그냥 없애버리는 게. 근데 전절제 한다고 거기에 또 암이 안 생기는 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 선택의 여지가 폭이 줄어가지고 이제 전절제를 저는 했거든요. 가슴 재건할 때 자기 근육 갖고 하는 게 복부 근육이랑 여기 있는 광배근을 떼서 이제 하는데 저희 혜연님 두 분 다 복부 가지고 재건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복부 자기 근육 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일단 근육도 그에 쓰임이 있고 우리가 사실은 근육이 유착되면 얼마나 심한 이 근골격 질환을 유발하는지 알잖아요. 처음에 복부 재건하신 혜연님은 여기가 아예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자체가 그냥 팽팽 고무줄 당겨놓은 것처럼 팽팽하게. 그래서 혜연님 좀 좋아지고 우스갯소리로 원장님 저 이제 좀 밥 많이 먹으면 볼록하게 나와요. 그전에는 안 나오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사이드 밴드 이런 거 하잖아요. 엄청난 제한이 많이 생겨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또 그 혜연님은 조금 마르신 편이어가지고 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요. 그럼 할 거면 차라리 보형물을 해라?
보형물 글쎄요. 그것도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간혹 지인의 지인이 부탁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저도 전절제 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냐 물어보면 반반이에요. 사실은. 제가 팀에도 불구하고 대중목욕단 딱 한 번 가봤거든요. 대중목욕단 갈 때도 탑을 입고. 왜냐면 시선이 이렇게 너무 저 사람 뭐지? 이렇게 될 정도로 확연하게 시선이 가니까. 그래서 또 애들이랑 워터파크 가면은 그게 조금 그러니까 좀 마음에 걸리는 게 가운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내가 구석에서 씻어서 구석에서 가운 입고 다 갈아입고 나가야 돼. 그렇구나. 혹시나 이제 또 애 친구가 봤는데 너 얼마 왜 그래? 약간 놀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남의 시선이 이게 되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불균형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전절제에 관련돼서 찾아봤을 때 이게 한 300에서 500g이 나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약간 무게 차이가 있으니. 그 척추도 좀 휘어질 수 있고 그런 좀 문제점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래도 만족 못하고 저래도 만족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만약에 보형물을 하더 자기 근육 가지고 재건 수술을 하더 사실 표는 나거든요. 확연하게 표는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도 만족이나 추천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거의 다 제거를 한 상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많이 움직이지, 팔을 많이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팔을 쓰면 근육 쪽에 혈액이 몰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순환이 돼서 나가야 되고 이 혈액에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도 좋은 게 있지만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네. 림프는 찌꺼기를 없애주는데 그 찌꺼기를 없애주는 정화 역할 해주는 게 이제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전절제니까. 거의 없으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앴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림프 부종이 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 처음에는 좀 겁먹고 안 썼는데 제가 이제 6주 후에 수업 복귀를 했어요. 저한테는 아프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운동으로 케어 안 되는 부분은 손을 어느 정도 케어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손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렇게 안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괜찮겠지 썼을 때 림프 부종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제는 써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도 지금 여기 이제 가슴이 없잖아요. 더 잘 느껴지는 게 진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 코어 근육, 몸통 근육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힘이 진짜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힘이 들어가는 게 너무 잘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가슴 운동뿐 아니라 이게 직접적으로 팔을 써서 하는 그런 일상적인 근력들도 많이 키워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크로스핏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저는 림프 부종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세컨하우스에서 낯들고 여기 지금 까진 거 아직도 있는데 1시간 동안 풀을 베고 도끼 가지고 장작을 패도 저는 림프 부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일상생활에 써도 묻지 않는 팔로 만들어주는 게 정말 좋은 거지 무작정 안 쓰게 하는 거는 오히려 팔의 기능장애, 상지 기능장애를 더 많이 일으키겠구나. 안 쓰면 당연히 근육은 퇴화되고 관절의 기능도 떨어지면서 어깨, 목 통증, 불편함도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림프 부종은 예방할 수 있다. 제가 만든 운동법 가지고 운동을 하고 싶은 욕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인모션 트레이닝이라는 그런 운동 방법 타이틀도 지금 만들었고 그거를 지금 이제 빌드업 해가는 과정이에요. 과연 운동을 무조건 이렇게 힘들게 고강도로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어느 순간부터 계속 고민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이란 게 사실 고강도일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 정도의 그걸 원한다는지 모를까? 그래서 저는 수업 때도 계속 얘기해요. 이건 여기 허리 근력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자극 주는 거예요. 여기 근력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말 안 해요. 여기 자극 주는 거예요. 스트레칭 할 때도 여기 스트레칭 시키는 거예요. 얘기를 요새는 거의 안 해요. 여기 자극 주는 거. 그 자극을 느껴보세요.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저는 제가 만든 운동법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면서 여행하는 게 제 꿈이에요. 와. 19년 정도 운동을 가리키면서 여러 운동을 접했거든요.
그 심도 있게 한 운동을 계속 꾸준히 가리키는 것도 매우 좋은데 자기를 좀 케어하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선생님들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암 걸리기 전에는 제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10타임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새는 선생님들께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은 자기 케어할 시간을 좀 빼놓고 하시는 분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운동도 예전에는 아니 필라테스 선생님인데 왜 다른 필라테스 센터 가서 운동을 해? 약간 원장님들도 그런 거 이해 못하고 했는데 저도 옛날에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 이 운동도 할 수 있고 저 운동도 할 수 있지 왜 필라테스 강사라고 해서 왜 딱 그것만 해야 돼 하는 것처럼 다른 운동 많이 경험하시면서 그걸 또 접목하면서 자기화시키고 그걸 또 회원님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 자기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운동하는 직업을 가지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회원님들이 아시는데 정작 뭐 수업 지도하고 나면 또 공부해야 되고 해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저는 무조건 빨리 퇴근해라고 해요. 저 역시도 가능한 빨리 나가자. 나가서 산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밖에서 조금 하자.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은 좀 더 이 어깨에서 롱런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롱런 하세요. 대박 말고 길게 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